그러면 일단 잠깐만요. 이게 퓨처 한번 보여주 잠깐만요. 다시 한번. 네. 지금 전체 큰 화면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냥 퓨처 홈핑 자체는 이런 보셨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 이거를 끄고, 일단 백미리 브레이견이니까 전체 퓨처홈핑이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다시 또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 지금 다 펜하고 이런 거 갖고 계시나요? 종이? 펜하고 종이를 갖고 계시나? 지금 잠깐만요. 전체 음성을 해야 되나? 이 전체 음소거가 네, 잠깐 전체 음소거를 할게요. 전체 음소거를 하고 네. 그럼 먼저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퓨처홈핑 뭔지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퓨처홈핑은 잠깐만요. 네. 일단 화이트보드를 켜서 네. 자, 퓨처홈핑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이 화면 다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면 혹시라도 안 보이시면 저기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이 화면을 가지고서 퓨처홈핑을 뭐 얘기를 해볼게요. 퓨처홈핑 먼저 저랑 같이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네, 그려놓고서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받게요. 네, 일단 A4나 A5 정도의 노트를 꺼내셨다면 네, 이렇게 박스를 먼저 그립니다. 네, 박스를 먼저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 박스를 세 칸으로 나눠요. 네. 자,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고 세 칸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흔히 연극에서 제1막, 2막, 3막 연극 같은 게 보통 3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하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세 개의 단으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치면 6개의 칸이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위에 타이틀 박스를 그립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예요. 네, 박스가 이게 퓨처홈핑의 기본적인 박스고, 기본 툴은 다인데, 자, 오늘은 주간 단위로 이 주간 퓨처홈핑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제가 이거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 그리셨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맨 처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에 퓨처홈핑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다음 주는 11월 30일이죠. 그죠? 예, 잠깐만요. 제일 왼쪽에 잠깐만요. 제일 왼쪽이 11월 11월 지금 30일. 예, 여기 11월 30일 월요일. 그 다음에 12월 2일, 네, 12월 2일 수요일, 그리고 12월 4일 금요일, 그 다음에 12월 6일, 네, 12월 6일 일요일.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기를 타임라인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네, 그렇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퓨처홈핑을 그릴 거니까 이 아랫단에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여기까지 다 그리셨으면 자, 제일 좌측 위에 상단에는 이번 주에 과제,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제일 그 학생들이 생각하실 때
해결해야 될 뭐 과제, 숙제 이런 것들을 가장 큰 목표를 하나 적으시는 거예요. 왼쪽에. 일단 거기는 그냥 여기는 크게 의식하지 말고 일단 그 목표를 그냥 하나 적어두세요. 예, 이 목표는 퓨처홈에서는 뭐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일단 목표까지 적어 놓으시면 자 거기까지 됐으면 퓨처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떤 걸 그리냐면 우리가 흔히 스마일 마크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잘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기에 눈 모양, 예, 눈 모양으로 눈을 두 개 딱 찍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식의 표시를 하면 네, 입꼬리가 올라갔던 그 표시를 하면 스마일 마크가 되죠. 그 눈 두 개 찍고 스마일 마크를 딱 그리면 예, 얼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원래 퓨처홈핑에서는 누군가를 120% 해피한 상황을 생각해서 이 모습을 그리는 건데 여기서 120% 해피한 상황을 누군가를 생각하기가 어려우면 뭐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생각해도 좋고 그게 하기 힘들면 그냥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그 얼굴 표시를 스마일 마크를 그렸으면 120% 해피, 예, 120% HAPPY, 120% 해피한 상황을 간단하게 예, 얼굴 표시를 했으면 그려보고 자, 퓨처홈핑은 이렇게 일주일 후에 120% 해피한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일단 그리는 건데 자 어떻게 그린 이 표현을 하냐면 120% 해피한 상황을 일주일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고 마치 영화의 엔딩 씬처럼 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고 여기에 세 마디 대사를 한번 적어 봐 주실래요? 네. 근데 가능한 한 이 대사가 자, 내가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공이 나예요. 그런데 엔딩 마지막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그 장면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자, 내가 일요일 날 저녁인지 아침인지 오후인지 어디에 있는지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행복할까요? 그 행복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행복한 상황이니까 아니면 배가 불러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랑 친구랑 같이 떠들고 있어서 재미있어서 해피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여행에 가서 해피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대사를 써주시는데 그 대사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좀 약간 내 감정이 좀 이입돼야 돼요. 대사를 세 마디를 위에 적어주세요. 보통 대사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대사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사를 써야 되는데 처음엔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니까 요건 좀 아마 잘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랜만에 예를 들어 친구랑 치킨을 먹고 있자니 너무 좋구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뭐 이런 것 써도 좋고 아니면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면 아침 일찍 산책을 나왔는데 강아지가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해피하다라든가 뭐 이런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그 생생한 그런 대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대사를 세 마디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그래서 일단 대사를 세 마디를 다 적으셨으면 기본적인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대사 세 마디 다 적으셨으면 퓨처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곡선을 그릴 거예요. 자, 곡선을 그릴 건데 곡선을 그리는 요령은 여기 위 상단에서 좌하단으로 곡선을 그릴 건데 곡선을 그리기 아예 앞서서 자 여기는 120% 해피한 상황을 내가 그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뭐 굳이 그렇게 별로 해피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할까? 어쨌든 일주일 후에 내가 굉장히 해피한 상황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별로 그렇게 해피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는 무뚝뚝한 표정에 그러니까 스마일 마크에 반대되는 표정의 얼굴 모습 하나 그리고요. 이게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치 푸념을 하듯 혼잣말을 하듯 그런 대사 하나를 툭 쳐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아직 숙제가 너무 많았는데 아직 하지도 못했다 라든가 아니면 이번 일 벌써 월요일이네 너무 힘들다라든가 그냥 그러니까 사실 안 적어도 되지만 여기에 어떤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한마디 툭 내뱉는 정도의 그런 대사를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월요일 날 아침에 나의 상황과 일주일 후에 나의 아주 해피한 상황으로는 엄청나게 이게 갭이 있죠. 차이가 있죠. 예, 그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 그래서 이만큼 내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 피정에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곡선을 그릴 건데요. 곡선을 그리는 요령은 곡선을 그리는 요령은 이 우상단에서 예, 아래로 그릴 건데 자, 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학생들은 전부 다 오른손잡이일 텐데요. 네, 아마 오른손잡이겠죠? 근데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예, 평소에 안 쓰던 손 만약 혹시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펜을 바꿔서 펜을 바꿔서 사인펜이 있다면 사인펜 그리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을 그릴 건데 자, 왜 곡선을 그리냐면 우리의 미래는 자, 현재의 연속성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여기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를 그냥 생각한다면 뭔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미래를 갈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예를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미래에서 나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미래는 지금 미래의 일주일 후의 나의 모습은 아주 해피한 모습이겠지만 근데 그게 매번 그렇게 해피한 상황으로 계속 가진 않겠죠. 우리가 영화를 보던 흔히 얘기하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나 아니면 드라마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이런 걸 봐도 그렇지만 되게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은 해피한 상황에 오인다고 하더라도 중간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는 해피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걸 역산사고라고 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거죠. 그 우여곡절을 곡선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곡선을 그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잡고 단번에 그리셔야 돼요. 단번에 곡선을 그리는데 곡선을 그리는 요령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을 정도의 요 정도 타이밍으로 그냥 단번에 쑥싹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요즘 저도 잘 못 그렸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내려오는 곡선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왼손잡이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일 경우는 왼손으로 손을 바꿔서 평소에 안 쓰던 손을 그리는 이유는 임의의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예요. 어쨌든 곡선이 그려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퓨처음피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전내사고, 그러니까 전내사고가 뭐냐면 전체의 뇌를 활용해서 하는 사고법이다. 그래서 전내사고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의 자, 윗부분은 잔해의 영역이고요. 곡선의 아랫부분은 운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곡선의 윗부분은 논리적인 영역이고 곡선의 아랫부분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또 곡선의 이 윗부분은 현실의 영역이고 이 아랫부분은 가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단 나누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곡선을 일단 그었잖아요. 자, 곡선을 그었다면 이 곡선의 윗부분은 뭘 적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요한 일정이 있을 거예요. 뭐 학교에서 일정들이 있겠죠. 그런 일정 중에 중요한 일정을 한 개 내지 두 개, 뭐 여기다가 적어 보세요. 현실의 일정을 적으시는 거예요. 뭐 수요일날 시험이 있다면 시험을 적고, 뭐 학원을 가야 되면 학원을 적고, 중요한 어떤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정들이 있죠. 그걸 위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월요일날 뭐가 있고, 수요일날 뭐가 있다면 목요일날 또 뭐가 있다 여기다 그렇게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달력이나 아니면 어떤 뭐 다이어리 같은데 적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중요한 포인트만 요 위에다 적는 거예요. 위에다 다 적으셨으면 이게 아까 이 곡선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 일주일이 나의 일주일이 대략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푹 꺼져 있죠. 예를 들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곳, 꺼져 있는 곳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꺼져 있는 곳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시험이 있다. 그럼 이번 주 이 시험은 좀
나한테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곡선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아, 이번 주에 어떤 나의 그 시간의 흐름이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 됐으면 자, 퓨처홈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아랫부분의 영역이에요. 이 상상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아랫부분인데 자, 여기는 사실 어떻게 뭐를 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를 채워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 이 부분 아랫부분에 있어서의 뭔가를 채우기 이전에 하나 그 일종의 보너스로 하나 뭐 생각을 해볼게요. 그걸 이제 기프트 박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기프트 박스라는 거 하나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물 상자예요. 선물 상자가 뭐냐면 원래는 누군가를 그 해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피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선물인데 만약에 나를 주인공으로 했다면 일주일 후에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굉장히 행복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너 정말 잘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라는 식으로 뭔가 선물을 주는 건데 그 선물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고 자, 이 박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선물 상자가 박스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물 상자가 이게 나무인지 아니면 어떤 그 스테인리스 상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을 하냐면 이건 천재들의 사고법이라고 해서 지니어스 코드라고 하는데 천재들은 이렇게 이미지로 모든 걸 생각을 했대요. 흔히 얘기하는 제일 유명한 천재로서의 가장 대표 주자격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을 때 빛을 타고 올라가서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상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떤 모든 물리의 법칙이 뉴턴으로 대표되는 그 법칙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새로운 어떤 전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천재들은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상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박스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눈을 감고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 이미지를 막연한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너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오지 말고 이미지를 상상한다는 거는 이미지 뭔가 좀 막연하게 보이는 이게 도대체 뭐지? 아마 그림이 소질이 없다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보이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 그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뭐 S자 같은 막연하게 보인다. 그럼 S자를 적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해서 오픈하는 순간 이걸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보세요. 하나, 둘, 셋, 오픈. 네. 여기 이미지를 그대로 적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적으셨으면 아까 대사를 3마디 대사를 했고 자, 이미지가 그려졌죠. 기프트 박스까지. 그러면 요 아랫부분을 지금 이제 채울 건데 자, 아랫부분 아까 상상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이 아랫부분을 어떤 거를 채워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으세요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내가 대사를 3마디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 자, 그 대사에서 첫 번째 대사에서 그 대사를 여기다 첫 번째로 가져오고 두 번째 대사에는 두 번째 칸으로 가져오고 세 번째 대사는 세 번째 칸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져오면은 좀 이상하거나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대사에서 뭔가 떠오르는 단어들을 배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를 배치해 놓고 그 상태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가 또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생각나는 그런 말들을 내가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는 말들 혹은 뭐 이미지로 표현을 해도 좋고 뭐 지금 내가 뭔가 읽고 있는 책이나 보고 있는 드라마나 뭐 영화가 있다면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연상 게임이라 생각을 하고 밑에서 이 대사에서 생각나는 것들 혹은 내가 지금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들 왜냐하면 평소 때 이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그리는 이유는 이 상상의 영역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군가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아이폰도 10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기보다도 어떤 스티브 잡스가 상상을 한 거잖아요. 자, 뭐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음악을 듣는 거,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진, 카메라 이런 걸 다 결합해서 하나의 도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지지 그걸 상상하지 않았다면 지금 없겠죠. 혹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비행기, 인류가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현실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 상상의 영역에서는 무조건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영역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고 우뇌를 활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기서 상상의 영역에서 뭔가를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다 채우고 자, 그걸 채운 상태에서 이게 다 채워졌으면 이걸 어디까지나 힌트로 삼아서 밑에 그 내가 상상의 영역을 펼친 걸 힌트를 삼아서 중요한 거는 현실의 영역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기 위해서 현실의 영역을 바라보는 건데 자, 바라보기 이전에 여기 전체 타이틀을 정해야 되겠죠. 타이틀. 타이틀은 이번 주에 퓨처 연필 그린 그 영화 제목처럼 이 전체를 내가 상징할 수 있는 타이틀을 쓰는 건데 타이틀이 바로 안 써질 수 있어요. 그죠? 타이틀이 바로 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여기 아까 이 구간에서 내가 뭔가를 그린 거, 생각한 거, 상상한 거를 가지고서 여기를 소제목을 올려봐 주세요. 첫 번째 구간에서의 소제목, 두 번째 구간에서의 소제목, 세 번째 구간에서의 소제목을 다 올리셨다면 올린 상태에서 전체 타이틀을 내가 적는 거예요. 타이틀을 적는 요령은 아까 대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이틀 자체에 설렘이 있어야 돼요.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타이틀 자체가 내가 감정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기껏 다 그려놨는데 그냥 뭐 기계적으로 너무 밋밋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영화 감독인데 영화의 타이틀을 나도 감동받지 못하는 나도 전혀 신나지 않고 설레지 않는 그런 제목을 정했다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가 봐도 전혀 재미가 없어. 아니, 내가 드라마를 만들어 놓는데 내가만 봐도 전혀 재미가 없다고 감정이 이입이 안 됐다면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감정이입이 되고 나 스스로가 좀 신나는 뭔가 감정이 들어가 있고 설레이는 그런 타이틀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이제 이번 주도 매주 이걸 그리고 또 매일매일 퓨처마핑을 그리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린 퓨처마핑의 제목이 이거예요. 설레임으로 행복 설계들을 그리자. 퓨처마핑. 퓨처마핑을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어떤 설계들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퓨처마핑 제목, 이 타이틀이 설렘으로 행복 설계들을 그리자. 퓨처마핑.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걸 제가 그래서 활용 점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용의 눈을 그려넣는 그런 마지막 작업이에요. 퓨처마핑에. 이 타이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갖고도 이번 주에 내가 그린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그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됐으면 자 이번에는 퓨처마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여기까지 다 그리셨잖아요. 그럼 퓨처마핑에서는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서 갓난아기가 한 발짝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 액션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요령은 여기다가 예를 들면 그 투두 박스 같은 거 3개, 첫 번째 안에서는 3개 박스를 그려놓고요. 두 번째에서는 2개 박스를 그리고 마지막에 1개 박스를 그린 상태에서 아까 이거 스케줄을 적었잖아요. 내가 일정을. 그 상태에서 내가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일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중요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먼저 앞당겨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그런 걸 쓰고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는 거가 있으면 또 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결국 이 퓨처마핑은 막연하게 이걸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밑에서 그린 이 힌트, 이 그렸던 걸 힌트로 삼아서 현실의 영역에서 뭔가 액션을 해야 돼요. 뭔가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상상한 미래를 먼저 이루어 놓고 그거를 힌트 삼아서 내가 현실의 영역에서 뭔가 하나의 액션을 해야 돼요. 그 액션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해결할 될 어떤 과제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이 밑에 부분을
그 힌트로 삼아서 실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 상황을 적으시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 아주 간단하니까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뭘까 생각을 하고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액션은 거창한 액션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들을 세워놓고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이 처음에 이제 딱 그 슈팅 들어가기 전에 딱 그 서 있잖아요. 그럼 영화 감독이 레디 액션!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딱 외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멈춰 서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정지되어 있는 화면에서 배우의 등을 약간 툭 밀어주는 정도의 액션. 그렇지만 그 액션이 계기가 돼서 그게 베이비 스텝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뭘까? 나한테 있어서의 어떤 베이비 스텝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액션 상황을. 또 하나, 자, 또 하나 요령은, 자, 가운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볼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볼링에서 가운데 핀을 센터핀이라고도 하고요. 원래 영어에서는 킹핀이라고 하는데, 자, 10개 예를 들어서 그 핀이 세워져 있어요. 볼링에서. 그런데 가운데 센터핀을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를 먹죠. 그런데 센터핀을 놓치면 스트라이크를 못 먹고 뭔가가 남게 되죠. 그래서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먹는 것처럼 이 가운데 퓨처 홈핑에 있어서의 이 가운데 부분에 뭔가가 결정적인 힌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일정사 가운데서 이 가운데 센터핀이 뭘까? 내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영역에서 꼭 쓰러뜨려야 될 센터핀이 뭘까? 내가 꼭 해야 될 행동이 뭘까? 액션이 뭘까? 그걸 생각하셔서 단 하나의 센터핀을 쓰러뜨리는 액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의 퓨처 원필 그리고 단 하나의 액션, 센터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액션이 뭘까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센터핀에 해당되는 거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퓨처 원핑이 다 완성이 된 거고,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네, 다 그리셨을 것 같은데 한번 화면을 공유를 정지하고 네. 이렇게 해서 퓨처 홈핑은 기본적으로 다 그린 건데요. 퓨처 홈핑이 이게 여러분들 지금 3P 바인더의 그런 일정 같은 걸 선생님과 같이 서동 선생님과 같이도 하고 계실 텐데, 자, 그런 어떤 그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주로 잔해를 왼쪽 뇌를 활용을 해서 잔해를 활용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일정을 적고 관리했다고 한다면 퓨처 맘핑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되게 보통 우리가 다이어를 적거나 아니면 매일매일의 일정을 적는 거는 현재나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걸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퓨처 맘핑은 거꾸로죠. 미래를 먼저 가서 미래 영역에 먼저 가서 그것도 행복한 아주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거꾸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걸 백캐스트 방법이라고도 하고 역산사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고법이다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일주일 후나 한 달 후에 가서 만약에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죠? 우리 영화나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일주일을 미리 다 봤어. 그렇다면 뭔가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을 거잖아요. 나한테. 그게 과연 뭘까? 야, 너 지금 만약에 내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엄청나게 힘들어서 아니면 시험을 못 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야단을 맞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닥쳤어요. 그 주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뭐냐면 아까 역산사고라 그랬죠. 거꾸로 생각할 때는 항상 마지막 그 엔딩 씬을 맞이하기 직전에 엄청나게 클라이막스가 오죠. 보통 우리가 블락버스 영화나 이런 걸 봐도 꼭 마지막 직전에 주인공이 엄청나게 시련을 겪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걸 딱 닥쳤다 그러면 올 게 왔구나. 클라이막스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치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퓨처 홈핑을 보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그린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예상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뭔가가 흘러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터핀을 내가 쓰러뜨려서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그 액션이 이 퓨처 홈핑의 하나의 그 종이 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 퓨처홈핑의 특징은 바로바로 이게 딱딱 끊어서 그때 일어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주 일정을 이렇게 퓨처홈핑을 그렸다 그러면 그 퓨처홈핑이 약간 빗나가서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빗나가요. 바로바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퓨처홈핑을 내가 그렸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퓨처홈핑 자체를 내가 뭘 그린다고 해서 뭔가 점을 치듯이 이거 이대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퓨처홈핑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관점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거꾸로 바라보면서 나를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 한다 그럴까? 실제로 내 모습을 더 뭔가 행동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는 우뇌를 활용해서, 전체 뇌를 활용해서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이 퓨처홈을 계속 그리다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퓨처홈핑은 지속적으로 매주 여러분도 그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지만 슬리피바인더나 하다가 간두면 습관이 안 되겠죠. 자, 모든 것들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습관이 되려면 최소 2달 정도, 그러니까 8주 정도 이 퓨처홈핑을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 처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잘 그려지도 않고 안 그려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선생님을 따라서 이거 그리시다 보면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점점 내 모습이 이 종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린 거지만 여기서 스스로 나 자신이,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훈련도 되고, 이걸 어쨌든 간에 보통 모든 거에 다 그렇지만, 되게 우리가 뭐 마인드맵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도구들은 내가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요. 처음에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냥 그렇게 이게 뭐야? 이걸 왜 해야 돼요?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약간은 우리가 어떤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도구나 새로운 툴을 나한테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게 익숙해지려면, 사람의 뇌는요 새로운 거를 다 거부하게 돼 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뭔가 배우거나 하려고 그러면 뇌가 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 뇌한테 익숙해지게끔 내가 꾹 참고 계속해서 일종의 뇌를 길들여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꾸준히 하는 게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66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2달 정도는 해야 이게 비로소 습관이 된대요. 꾸준히. 그래서 이 퓨처홈핑 같은 경우도 최소한 매주 이 퓨처홈핑을 그리다 보면, 혹은 월간 단위로도 이 퓨처홈핑을 그리는데, 월간 단위로 그릴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달의 말에 그 다음 달 한 달짜리 퓨처홈핑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장의 퓨처홈핑을 그리고 한 장의 월간 퓨처홈핑을 그리겠죠. 꾸준히 하신다면. 그러면 2달을 하면 10장의 퓨처홈핑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그렸다면 그 10장 정도를 그리면 비로소 어느 정도의 기초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초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퓨처홈핑을 이제 비로소 퓨처홈핑의 맛을 알아간다고 할까?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뭐 질문이나 평소에 어떤 퓨처홈을 그리면서 궁금점이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서동용 선생님 한번 사회 좀 해주시나요?